no sé qué tú ves en mí, mi amor. Ya no dejes de mirarme, que ya me gusta quién soy. Contigo me siento en control. Eres el balance en este mundo, poco humor. Se volvió ese chico que habló en mis canciones.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S90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건데요. 첫째, 독삼사 대비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둘째, 비슷한 가격대 G80 대비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셋째, 정말 6천만 원 중반대로 살만한 차인지. S90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T5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D4 이제 디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T8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이 T5 가솔린, 그 중에서도 이제 높은 트림인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볼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르의 망치 모양의 헤드램프, 그리고 정말 멋있는 이 전면 그릴, 이 두 가지가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죽어가던 볼보를 이 디자인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쁩니다. 근데 제가 볼보의 차량을 한 5번째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신선한 느낌? 그런 게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면서도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만든다는 게, 이 그릴이 세로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게 K7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측면은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전륜구동인데도 이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뭔가 이 정도 S90의 차량이면 이렇게 앞에 그릴에 힘을 확 줘가지고 전체적인 쉐입에 뭔가 임팩트를 팍 줄만도 한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볼보만의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허세 부리지 않는 그런 담백한 느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가솔린 모델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젤 모델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크기를 떠나서 이 19인치 휠이 디자인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네요. 후면부는요, 뭔가 단정하기만 했던 전면, 측면이랑 다르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볼보의 특징인 이 리어 램프, 이것도 참 예쁜데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세단치고 확확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2021년부터는 약간 아우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램프로 바뀐다고 하는데 확실히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가 확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차량이 들이받았을 때 조금 더 안전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열이 더 넓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도 바로 볼게요. 확실히 2열 공간이 넓긴 넓네요. 경쟁 차종인 벤츠 E클래스나 아니면 BMW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G80이랑 비교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가? 어쨌든 공간도 넓고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한데요. 일단 이 시트가 이렇게 보시면 편안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단순히 넓고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서 편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안락해요. 뭔가 이렇게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열도 굉장히 편하고요. 도어 쪽을 보시면 바월샘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능도 물론 좋지만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단인데도 이렇게 선블라인저가 G80처럼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공조 부분도
터치식으로 나름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물로 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조금 아쉬운데 시트 색상이랑 다르게 블랙 컬러로 딱 너무 이렇게 경계를 확 지어놨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저렴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K5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음료를 보관하는 거랑 수납 공간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수납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G80이 참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루프도 사실 2열에서는 그렇게 큰 활용도를 못 느끼겠어요. 딱 앞쪽 헤드까지만 있어서 세단 치고도 조금 작은 편이죠. 실내 인테리어는 딱 그냥 볼보스러워요. 그냥 XC90이나 뭐 다른 볼보 차량들이랑 비교해도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도 볼보 차량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4년 전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괜찮죠. 그리고 대시보드 부분도 보시면 와, 이렇게 스티치가 되게 견고하게 들어가 있고 뭔가 딱 볼보만의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단정하면서도 느낌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우드 되게 특이해요.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느낌도 되게 좋아요. G80은 뭔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면 얘는 조금 영한 느낌? 그리고 딱 단정하면서도 볼보만의 어떤 북유럽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이랑 해가지고 쫙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세로형의 디스플레이 4년 전에 나왔다는 게 안 믿어질 만큼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신차들은 이 디스플레이가 1년이 뭐야 거의 6개월마다 바뀌잖아요. 근데도 촌스럽지 않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공조 부분도 XC90이랑 모양만 다르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센터 부분을 보시면 가죽의 포인트와 우드의 포인트가 딱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 부분도 보시면 볼보는 이렇게 작습니다. 뭔가 그냥 예쁘지도 않은데 크기만 막 되게 큰 그런 기어 스틱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시동 끄고 켜고 하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남성분들은 조금 두툼하면서 훨씬 더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바월샘 윌킨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스튜디오 모드에서는 이렇게 운전자, 모두, 뒤쪽 이렇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 개별 무대 여기에 오면 이제 조금 색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현정감을 낮추면 확실히 앞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모이는 느낌이 들고 강도 이거는 살짝 그냥 사운드가 좀 작아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여태보리 콘서트홀에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확실히 이 바월샘 윌킨스 스피커 사운드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보 시승기를 이렇게 올리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사기통 2000cc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재원상으로만 놓고 보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계속 이제 이 사기통을 2000cc로 만들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덩치가 엄청 큰 XC90 거기도 사기통 2000cc고 얘도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출력이 딸린다거나 뭔가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세팅을 어떻게 되게 잘 해놓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되게 여유로운 느낌? 밟을 때도 엄청 잘 나가요. XC90도 그랬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용합니다. G80처럼 정말 정숙성, 안정성 그런 게 느껴지고 약간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거를 타보신 분들이 뭔가 하부에서 소음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뭔가 조금 하부에서 소리가 느껴지기는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조용해서 그런 거지 절대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약간 디젤 모델처럼 약간 이렇게 달달달거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쵸? 가솔린인데. 컴포트 모드일 때도 제가 한번 이렇게 달려보면 오, 컴포트 모드일 때도 되게 잘 나갑니다. 뭔가 이게 가벼운데 그게 싼티나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되게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젠틀한 신사 같은 그런 느낌? 남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막 되게 묵직하게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볼보를 이제 타게 되면 조금 심심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 운전자로서 이렇게 약간 뭔가 묵직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쾌적하고 깔끔한 딱 볼보의 이미지랑 잘 맞는 이런 주행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뭔가 다이나믹 모드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컴포트 모드일 때는 주행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모드는 물론 이렇게 잘 나가긴 잘 나가죠. 그리고 배기음도 조금 커지거든요. 근데 이 배기음이 이게 뭔가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배기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성글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주행감이랑 이 배기음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것도 달라요. 뭐 차간거리 맞춰주고 이렇게 라인 잡아주고 하는 게 핸들 잡아주는 게 일단 되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볼보는 물론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게 핸들을 살짝만 떼도 이게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볼보입니다.